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9시 반 정도 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립니다. 아침에 이제 날씨가 좀 흐려서 몸이 좀 찌뿌둥하기도 했는데, 집에 저희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영심이거든요. 영심이랑 같이 짧게 산책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이 대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를 그냥 가지고 왔는데요. 이 기사 오늘 같이 그냥 좀 보도록 할게요. 고교 현장 퇴행하는 대입, 고교 교육 망치는 주범이다. 최근에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인가 봅니다. 수능 올인해 수시도 망하고 정시도 망하고. 고교 현장은 아우성이다. 얼마 전 수도권의 한 고교 교사는 학생들이 내신 3, 4등급으로 처지게 되면 모두 수능에 몰빵한다며 학고 공부는 등한시한다고 하소연을 해왔다. 문제는 수도권의 학교만의 일이 아니다. 2022년부터 지방 학생들이 3등급이 되면 수능에 몰빵하더니 급기야 준비 소홀로 수시에서도 패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수시에 상위권 대학의 합격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 교육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쵸. 수시에 상위권 대학의 합격생이 많다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학교에서 뽑아간다는 얘기니까 잘하고 있는 게 맞죠.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이 질문에 행복해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조금이나마 행복했던 시절이 과거로 되고 있다. 퇴행하는 대입 정책으로 인해 또다시 학교 교육은 80년대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네, 맞아요. 과거에 수능이 전부였던 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최근 몇 년은 그래도 이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상당히 열심히 했었어요. 이유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이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정말 학교 수업이 공교육이 많이 정상화됐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주의 권혁선 교사는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닌 매우 심각하며 학교 교육이 망해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더욱이 학생들이 수능 정시에 올인하게 되면서 점차 수시 대입 실적도 망해간다고 한다. 학교 교육 정상화를 부르짖어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된 이후 10여 년이 되었다. 그 이전 입학사정관제까지 더하면 15년이 넘는다. 그토록 힘들게 일궈왔던 학교 교육이 퇴행을 거듭하기 시작했다. 그쵸? 꽤 오랜 시간 했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벌써 10년, 입학사정관제까지 하면 15년의 시간이죠. 일사후퇴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라는 학부모 세대의 학부모의 이야기다.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이 그렇다. 교육이 다시 후퇴를 거듭하더니 다시 학교 교육 정상화를 부르짖어야 할 때인가 보다. 다음은 전주고 수석교사인 권혁선 교사가 보내준 이야기다. 요즘 교육계에서 가장 커다란 화두는 두 가지다. 하나는 2028년 대입 개편안이며 다른 하나는 지난 16일에 실시된 2024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에 대한 불수능 논란이다. 특히 2028 대입 개편안에서 수능 시험의 일부를 개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9등급 상대평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고교 내신은 9등급을 5등급 상대평가로 개편하는 시안에 대해 일반고와 자사고 가운데 어디가 더 유리한가를 놓고 교육 관련 각종 기사에선 아직도 갑론을박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죠? 어머님들도 이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실 거고, 일반고와 자사고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난 6월 개편안에서는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1학년만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2, 3학년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 모두 5등급 절대평가할 것을 예고했지만 그쵸? 그랬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10월에는 입장을 변경하면서 모든 과목 5등급 상대평가로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일반고가 아직은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조금 많았다. 그러나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하면서 자사고가 느끼는 내신의 장벽이 이전보다는 많이 약해졌다고 보는 의견에도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맞습니다. 일단 여기서 일반고가 아직 유리하다고 보는 부분은 상대평가로 개편 시안이 나오면서 여전히 일반고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됐을 때 2등급 안에 1등급 안에 들어가는 게 10%, 11%까지가 1등급이기 때문에 10%까지가 1등급이기 때문에 기존의 2등급 학생들까지 모두 흡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사고보다는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의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지점을 좀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고요. 자사고가 그래도 불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은 어쨌든 내신 등급이 급간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뭐 좀 약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난 16일 대입수능을 불수능이라고 모든 전문가는 이야기한다. 같은 시험이지만 어려운 시험이라면 당연히 재학생보다 N수생이 유리하다. 그렇죠? 같은 시험인데 어려운 시험이면 N수생이 유리합니다. 걔네 그것만 하니까요. 또 같은 재학생이지만 일반고에 비해 자사고가 유리하다. 이 지점은 어쨌든 평소에 공부를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공부 환경이 좋은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재학생에게 수능시험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등급용에 해당한다. 이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맥락입니다. 재학생에게 수능시험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등급용에 해당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딱 그만큼만 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난 수시 붙을 거니까, 나는 최저만 맞추면 수능 합격하는 거니까 라고 하면서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일부 대학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 등급 없다. 내신을 기반으로 수능 최저를 맞추어 진학하는 학교 전형에서 절대평가인 영어의 난이도가 매우 중요하다. 자, 보시죠. 내신을 기반으로 수능 최저를 맞추어 진학하는 학교 전형에서 절대평가인 영어의 난이도가 매우 중요하다. 국어 수학의 난이도도 물론 중요하다. 이게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그 영상의 내용이죠. 수능 영어가 어려워지면 난리가 난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최저 등급을 맞출 때 가장 1번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어 등급이기 때문에 영어 등급을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 영어 등급은 못 맞추게 되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에서 원래 계획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영어에서 빵꾸가 났을 때는 아예 물거품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문제가 쉽게 출제되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서 학습한 학생에게도 그만큼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과목은 상대평가다. 아무리 문제가 쉬워도 1등급의 절대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4% 내외다. 그러나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의 비율이 해마다 난이도에 따라 달라진다. 2020년에는 1등급이 7.4, 21년은 무려 12.6이었다. 22년 6.25, 23년 7.83이었지만 24년에는 4.5 정도로 예상한다. 최근 5년의 수능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금년은 작년보다 영어 난이도만큼 최저 등급을 맞추는 학생은 무조건 감소할 것이다. 어려운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에서도 같은 비율인 4%지만 상대적으로 일반고 학생의 비율은 어려운 난이도에 비례하여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자, 요 지점도 아주 중요한 맥락이죠. 그러면은 이제 국어 수학도 어차피 4% 비율에 해당하는 건데 그럼 평소에 모의고사에서 4% 이내 들던 학생들은 난이도가 어려워져도 같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난이도가 쉬울 때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보면 되게 짜잘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느냐가 학생의 마지막 한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 지점에선 공부량이 좀 더 많았던 N수생들이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내신이 의미가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맞죠? 상대적으로 내신에서 유리한 일반고에겐 좋지 못한 상황이다. 자사고는 일반고에 비해 내신이 불리하다. 그래서 자사고는 수시보다 정시에 집중한다. 종합전형에 중점을 두는 자사고도 있지만 지방의 경우는 대체로 정시에 집중한다. 그런데 어려운 수능은 자사고에게 정시는 물론 수시에서도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어려운 수능은 자사고에게 정시는 물론 수시에서도 기회를 제공한다. 의치학 분야에서 교과 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전북 지역에서는 자사고 학생에게도 수시 도전이 가능한 기회가 된다. 수능이 어려워지면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이제 교과 전형에서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 전형이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자사고 학생이 수시 도전으로도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대입 개편안과 불수능은 모두 일반고보다 자사고에 유리한 정책이 되었다. 벌써 유명 자사고가 있는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린다는 보도가 있다. 교육부가 지난 10월 13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여 2025년 일반고 전환이 예정되어 있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다시 유지하려고 시도한 것과 현재 상황이 우연의 일치인가? 이제 사실
외고나 국제고는 인기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일반고 전환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유지하려고 하는 시도에서는 이 지점이 어떻게 보면 좀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네요. 이 기자는. 만약 금년과 같은 수능이 지속적으로 출제된다면, 아니 주기적으로라도 계속된다면 학부모와 학생은 불안감으로 인해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를 선택할 것이다. 어려운 수능이 언제 출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재수 좋게 물수능이면 좋겠지만 불수능이면 쪽박을 찰 가능성이 높은 입시를 원하는 학부모는 없을 것이다. 보험용으로 자사고 선택할 것이다. 자사고 학비는 1년 학비가 최대 3천만 원이라고 한다. 일반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47만 원인데 전국 자사고는 1200만 원, 광역 자사고는 740만 원. 0을 잘못 찍었네요. 이게 얼마입니까? 1000만, 10만, 100만, 7,400만 원 잘못 찍었습니다. 국제고 3만, 10만, 480만 원. 일반고 대비 전국 자사고 26배, 광역 자사고가 16배, 국제고 10배입니다. 10배 이상의 학부모 부담금 납부하면 자녀 대입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을 때 학부모는 흔들리게 됩니다. 대학이라는 간판이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서 더 그렇습니다.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비 격차는 그대로 사회에서의 격차로 확대되어 반영되고 있다. 자사고라는 포장으로 부와 권력의 세습이 이루어진 현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더 이상 게임은 의미가 없다며 우리의 젊은이들은 수포자를 뛰어넘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자를 선택하고 있다. 자사고에 유리한 입시 정책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이유다. 자사고가 어쨌든 이제 학비가 비싸요. 저 조카도 예, 자사고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누나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예, 학비도 비싼데 이제 그 집 둘째가 또 자사고를 가고 싶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자사고를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학생들 뭐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학생들 풀이 좋죠. 네, 학생들 공부 잘하고 또 부모님들 학교의 학부모님들도 학습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부의 세습이라는 말이 틀리지도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전제로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은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고등학교 내신평가를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내신 상대평가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이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라는 특권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라고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 일반계고에 대한 어떤 자사고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중을 드러내는 기사인데 저는 이제 기사를 그냥 있는 대로 읽고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리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를 완성하려면 내신 절대평가 시행해야 하고 내신 절대평가를 하려면 이걸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의 성공과 자사고 외고 국제고 존치가 현 시점에서는 양립할 수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특권학교 존치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교육부가 10월 17일 국가교육위원회에 2022 개정교육과정 개정 요청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전제로 만들어진 2022 개정교육과정안에는 외고에서 선택할 수 있는 외국어 계열 선택 과목과 국제 계열 선택 과목을 별도로 만들지 않았다. 만일 교육부 방침대로 외고 국제고 존치될 경우 이교 학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공 관련 선택 과목군 계열이 없게 되어 교육과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그렇죠. 외고 국제고에서는 이 어문 계열이나 국제 계열 때문에 진학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이 할 수 없는 시기 되면 이 학교는 교육과정상 무엇을 끌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불수능과 자사고 외고 국제고 유지 시도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젖먹는 최악의 사태가 될 것이다. 이미 고2 학년 예비 수험생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오지선다의 입시에 몰두할 생각을 하고 있다. 방학을 시작하면 재학생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사설 기숙학원으로 달려갈 기세다. 예비 학부모들은 자녀의 미래 입시를 생각하며 다가올 미래에 치를 떨고 있다. 교육 이야기하면 마치 드라마 킹덤에 나오는 좀비처럼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고교 현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현재 대입 제도가 뭐 많이 어머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3등급에서 내려가면 현실적으로 교과 전형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 올인하는 학생들, 또 자퇴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현실적인 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지점에서 과연 우리 아이가 남은 3년 혹은 5년, 6년 그 이상의 시간을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너무 과하게 학생을 몰아붙이기보단 학생 스스로가 조금 공부에 얼마나 몰두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는 학생인지 여부를 잘 체크해 가시면서 그러면서 조금 고교 선택 부분들도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현재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교육 시사되는 이슈들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